맑고 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앞서서 저의 경우에는 행복과 불행이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머리 했는데 한 번에 성공을 한다. 굉장히 행복하죠. 차를 타고 나가는데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날따라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집에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저를 봤는데 쥐포가 열려있는 겁니다. 저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불행하게 잠이 들었답니다. 이런 저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심리학 시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단수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오전을 풀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니체의 독설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 책의 책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진부하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와. 인간은 극복되어야 되는 존재다. 여러분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무언가를 창조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커다란 밀물에 썰물이 되려 하고 인간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인간이 보기에 원숭이는 어떤 존재인가? 웃음거리거나 고통스러운 수치이다. 그리고 위버맨 씨가 보기에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웃음거리거나 고통스러운 수치일 것이다. 여러분은 벌레에서 인간으로 가는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 안에는 아직 많은 것이 벌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니체에 의하면 우리는 위버맨 씨 할 때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이런 거죠. 인간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짐승 같은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자꾸 세팅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 많거나 편안하거나 안락한 것은 행복이다. 그렇죠. 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주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 아니었나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니체의 의견대로 한번 가보자는. 그건 사실 진실이죠. 근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자극이 나한테 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머물러 있으면 썩은 물처럼 희망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동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뛰어가거나 집중할 때만이 행복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행복감만이 우린 진짜 행복감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요.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사람에게 너 왜 그걸 추구하니? 라고 하면은 논리도 없고 모순된 말을 반복합니다.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그게 왜 뭐가 잘못됐죠? 니체는 그렇겠죠. 묻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똑같지 않을까요? 자기가 본 세상이 그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니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행복감이 아니야. 진정한 행복감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버맨시. 즉 이걸 영어로 하면은 좀 웃겨요. 오버맨이에요. 오버맨. 그것을 무슨 극복하다라는 의미. 혹은 슈퍼맨.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위버맨시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존재하는 부끄러움과 내 안에 존재하는 작은 짐승 같은 마음을 매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위버맨시라는 거죠. 그런데 위버맨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계속 늪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절망하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물러 있게 되면서 관계도 어떻게 되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머무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요, 작가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버맨을 하다 보면 다시 자기만의 자기에 빠질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더 불행함을 느끼고 힘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생활에 복종할 바에는 차라리 철저하게 절망하라. 절망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억울한 존재다라는 것이 내 몸과 내 마음속에 체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그리고 처절하게 고생할 때 너는 놀고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은 뭐냐면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내 환경을 비판하는 그 생활의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나는 동물적으로 편안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죠. 아까 네. 서정숙 씨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그렇죠.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 여기서는 뭐냐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벌레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대지에 충실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알게 모르게 독을 섞는 자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고 사멸해 가는 자들이다. 스스로 독을 마시는 자들이여. 땅은 이런 자들에게서 실증나 있다. 중약하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 니체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땅을 짚고 있는 두 발을 튼튼히 짚고 있어라. 그리고 네가 지금 그 작은 벌레들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용기와 희망을 끊임없이 도전해라. 물론 상처가 클 것이다.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방 안에 누워있는데 뭐가 상처가 됩니까? 상처도 없을 것이고 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원망을 하면 되고 옆에 뭐가 잘못됐을 때 너 옛날에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똑같이 조롱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롱을 뛰어넘어서 정말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니체는 묻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신에게 상황을 탓하지 않고 동물성을 지향하는 내 뇌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게 내 살과 내 힘을 무너뜨릴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뚫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노동하고 싶은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입받아오면서 살아왔죠. 열심히 해라.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은 너는 아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땅을 짚고 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의 미래를 꿈꿔라. 근데 그 열심히 하라는 것은 주체적 의지가 빠져있는 열심이죠. 사회화되어라. 그런데 그 사회화의 극단을 가볼까요? 극단을 가보면 뭐죠? 당신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남루한 자존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리고 나는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돼. 나는 편안해져야 돼. 최소한 딜럭스 침대에서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내가 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 그 모든 것들은 머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원숭이를 조롱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보맨시하라. 이것은 보다 높은 곳으로 향하라는 철저한 행동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땅에 발을 짚고 있습니까? 그럼 그 땅에서 한 발 내딜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시인 박두진은요, 청록집이라는 이 시집, 그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이 같이 쓴 시집이죠. 그 시집에서 푸른 하늘 아래라는 그 시를 썼는데요. 1930년대 말에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일제 수탈기에 그가 남긴 시는요,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네. 이리들이 으르댄다. 양떼들이 무찌른다.
이리들이 으르되면 이리들이 이리와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댄다. 피가 흐른다. 이것은 뭐 비유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와 더불어 멸하리라. 예언하죠.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기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푸른 동산에 금빛새가 날아오르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벌떼가 날아들면 너는 그때 나와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길 것이며 나는 그 공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즉, 내가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망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될 그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위보맨시하는 것, 끝까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이며 끊임없이 우리 삶을 머물지 않게 하고 썩은 물이 아닌 맑은 물로 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특히 저는 행복과 불행이 남에 대한 시선에 의해서, 남에 대한 칭찬에 의해서, 남에 대한 질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오늘부터는 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저 스스로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저 스스로를 잘 극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다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 고단수 심리학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